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011년 12월 14일) 단발머리의 한 소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치마 저고리를 입은 맨발의 소녀는 의자에 앉은 채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 주한 일본 대사관. 굳게 담은 입술, 꽉 쥔 두 주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오랜 외침을 대변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분님들입니다. 김은성, 김석용 작가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은성입니다. 예. 제가 올해로 59년째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예. 올해처럼 뜻깊고 우리 옛날 생각을 떠돌게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74주년 광복절 기념일 같고요. 자, 일본 나고야에서 이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 뭐 많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사흘 만에 이제 중단이 됐어요. 좀 많은 국민들께서 황당했고 저도 그랬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런 통보를 받으시고요. 김은성 작가님. 아직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도 그래서 통보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그쪽을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석영 작가님, 그러면은 그 작품은 현재 저희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네. 이 가림막 뒤에 그냥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그 작품이 옮겨질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알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전혀 저희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보진 못했고요. 네. 근데 네. 한번 전화가 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전화로 온 거는 스페인에서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화랑을 갤러리를 통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좋은 전시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거기 전시의 제목과 주체와 이런 게 어디냐 그런 부분들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아직 알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전시를 하게 한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정확한 건 모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이치 트리엔날레 이 전시를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이 2012년에 잘라전이라는 그룹전을 했거든요. 저희 그 도쿄도 미술관에서 그때 작은 소녀상이 한 20cm 되는 소녀상을 전시했었어요. 네. 그때 전시장 중간, 그러니까 전시하는 중간에 철거를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룹전을 진행하시는 분들조차도 저희한테 연락을 제대로 안 주셔서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 사실을 안 기획자인 유카 오카모토 상이 2015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네. 표현의 부자유전이라는 전시를 하는데 일본에서 전시를 못하였거나 전시되다가 중단된 작업들을 모아서 전시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요번에 이제 한다 이거죠. 그리고 2019년에. 이번에 트리엔날레에서 초대를 받았다 하고 연락이 오셔서 이번에 또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전시 표현의 부자유전 여기 이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이제 전시 출품을 했는데 이 테러 뭐 이런 예고 때문에 그 아이치현에서 이제 취소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 진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봤던 것은 전시는 굉장히 안전하게 잘 차분하게 관람을 다 잘 하셨고요. 일본 관람객들이. 근데 저희들이 봤던 것은 나고야 시장이 전시 2일째 찾아와 가지고 그 전시를 보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전시는 중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이런 전시에 또 이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전시 총 기획자가 3일째 날 이제 이 전시 중지를 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일련의 상황들이 그랬군요. 그렇죠. 나고야 시장이 먼저 와서 보고 갔고
다음 날 스가 그 관방장관이 네네. 한마디 했고 예. 그랬더니 3일자 될 때 그 전시 기획자가 이제 와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됐다 이런 그렇습니다. 나고야 시장은 이제 그 난징 대학살에 대한 부분도 부정을 하는 극우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속내는 뭐 더 이상 뭐 답변을 안 해주셔도 청취자분들이나 저나 다 뭔지 알겠어요. 네. 네. 자 실제로 이제 관람객들 그때 첫날, 둘째 날, 사흘째 될 때는 현장에 계셨어요. 그러면? 첫날, 둘째 날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사흘째 되는 날은 오는 도중에 이제 중단을 결정했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는 중간에. 네네. 네.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관람객들이 와서 이제 관람을 했을 텐데 그 분위기가 어땠어요? 살벌했어요? 그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테러라든가 그런 위협 같은 게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었고요. 군복을 입고 온 사람과 일장기를 단 사람은 오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이제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전시를 기획한 분들이 말씀을 잘 드려갖고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오. 관람을 잘하고 그냥 가는 모습은 봤습니다. 뭐 군복을 입고 일장기를 네. 장식하고 왔다면 좀, 소위 일본의 이제 극우파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조용히 보고 갔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이런 미술제 이 정치적인 이유인데 그죠? 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전시가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비단 이번 트리엔날레 말고도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런 비슷한 사건은 없고요. 약간 다른 사건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시 중간에 일방적으로 작가한테 연락도 없이 한 거는 거의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간에 이제 사정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2011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지금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이 소녀상 아주 작은 상 저희가 이제 책상에다 올려놨는데 2011년에 이제 처음 나온 상이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제작이 된 건지 그 동기가 좀 궁금해요. 2011년 1월에 아주 추운 겨울날 제가 그쪽을 우연하게 이제 지나게 됐습니다. 구 일본 대사관 앞에. 거기가 그때는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날이 수요일이었나 보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전혀 몰랐었는데 옛날에 그때 그 사건인가 이렇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구호를 가만 들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91년도 김학순 할머니께서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더라고 네. 증언하셨던.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이제 좀 그 부끄럽고 이제 반성이 됐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사회 미술을 좀 한다고 했었는데 또 그런 단체들과 여러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20년 동안 살아왔던 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김석영 작가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관여를 좀 해야겠다,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요 집회를 주최하는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를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술하는 사람인데 이 좀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미안함을 좀 덜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좀 어떤 미술적인가 이런 걸 하나 좀 일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작은 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2011년 12월 14일에 할머님들 천차 수요 집회니까 이때 비석을 하나 놓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비석을 이제 디자인해 달라고 그래서 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비석 놓지 마라라고 네. 하는 압력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사실 이렇게 머리가 막 아주 그냥 어지러웠죠. 전쟁 범죄 국가가 감히 피해자 국가한테 예. 이렇게 강압을 할 수 있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데. 네, 맞습니다. 비석 세우려 할 때 그걸 못 세우게 하고. 네.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다시 정대를 찾아가서 비석만으로는 일본을 제대로 혼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전공을 좀 살려가지고 제대로 합시다. 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할머님들이 일본을 좀 혼내는 모습, 일본을 꾸짖는 모습을 쭉 진행을 하다가 그런 이제 스케치를 뭐 한 10대까지 하다가 이제 김석영 작가가 작은 평화의 소녀상 모습을 한 것을 놓고 이렇게 그냥 소녀의 모습, 할머니를 성노예 시킨 게 아니고 할머님이 어렸을 때 성노예를 끌려고 하셨으니까 그때의 모습을 일본 대사관 앞에만 놔도 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지금 환하게 좀 알겠네요. 네. 근데 집에 가서 김석영 작가하고 상의하고 계속 상의하셨다 그러는데 옆에 계신데 두 분은 어떤 관계시죠? 부부 관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다른 별도의 조각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좀 약간 그래서 비석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일본 쪽에서 뭐 항의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김석영 작가께서 이제 아이디어 낸 것이 이 소녀상으로 이제 된 것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그냥 작은 평화 소녀상이지만 이게 다 뭔가 이 이미지가 있고 신호가 있는 거라면서요. 일단 지금 이 단발머리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나라가 없는 그 세상에서 가족과 그리고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인연이 끊김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칠게 잘리워진 머리카락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야 전부 댕기머리 하고 다니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려가지고 잘림을 당해서 네. 단발머리가 된 것을 형상화하신 것이다. 예, 거칠게 잘리워진, 거칠게. 그러니까 뜯겨진 거의 뭐 뜯겨졌다. 네. 일본 관원한들한테 이렇게 잡혀가면서 끌려가면서. 네, 일본 제국주의한테. 네. 네. 그다음에 어깨 위에 있는 작은 새. 새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듯이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 정말로 고향이 얼마나 그리우셨겠어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할머님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평화를 외치세요. 그리고 네. 인권을 외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할머님과 살아계신 할머님들을 연결해 드리는 그런 영매 역할 그런 네. 것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무릎 위에 작은 손을 양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는 이 형상 상징은 또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주먹도 원래는 주먹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소곳한 손이었는데 오. 아까 평화비에서 소녀상까지 만들어진 계기처럼 소녀의 주먹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다소곳한 손이 주먹을 꽉 쥐게 되었는데 누구를 가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발 뒤꿈치를 조금씩 들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네. 어떤 뜻입니까? 할머님들이 이 땅에 돌아오셔서 살아냈던 그런 고통도 담겨져 있고요. 또한 아직까지도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했고 또 우리의 가부장제 속에서 그런 편견들을 아직까지 깨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불편함들이 소녀의 뒤꿈치가 들린 발로 표현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저희 스튜디오 테이블 위에 소녀상을 이렇게 작은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있습니다만 이 소녀상 바닥에 이 등이 굽은 할머니의 이제 그림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 당시 저희 딸의 아이디어거든요. 그 당시 네.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딸의 아이디어로 이제 할머니의 그림자가 탄생했는데 할머님이 아닌 소녀가 이 땅에 돌아와서 할머님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겠어요. 네. 그러한 내용들이 파편화된 모습으로 모자이크의 형상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하얀 나비는 돌아가신 할머님이 저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빈 의자 옆에 거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한 얘기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님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저희를 지켜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왜 지금 거의 30년째 예. 수요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왜 할머님들은 어떤 내용이 있으실까, 그리고 할머님들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 또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의지로서 살아갈 것인가 약속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옆에 네. 그리고 저희도 월요일부터 이 소녀상 대기 릴레이가 지금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그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그 이태리 조각가 로자리오 이아제타가 일본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항의에서 소녀상 되기 퍼포먼스를 처음 시작을 했다면서요. 그 내가 소녀상이다 움직임 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고맙게 일단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네. 지금 표현의 자유를 우리 작가들은 좀 생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작가들이 동참을 하는 것은 그런 동감들이 아닐까. 네. 우리 예술이 탄압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항의 표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은성 작가님은 티셔츠에 그 김복동 영화 이번에 나온 개봉하면서 기념 티셔츠 모양이죠. 그거 입고 계신데. 홍보 티셔츠인데. 그 김은성 저기 저 뭐야 저 우리 작가님 그 혹시 소녀상 대기 여기에 두 분이 같이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참여해 보실 생각은? 일단 뭐 저기 그 당사자긴 한데 네. 중간에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밖에도 의자 2개 있어요. 스튜디오 밖에. 저도 거기서 촬영해가지고 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봤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이따 참여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여러 크기가 있고 또 여러 모습이고 이번에 이제 전시가 중단된 그 트리엔날레 거기 전시된 것은 이렇게 금빛이 아니고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잖아요. 그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채색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강을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한국에. 예. 그래서 찾아갔는데 대학생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소녀상이. 그래서 아무래도 예쁜 대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녀상 대기 릴레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모습으로 전 세계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일본의 방해가 뭐 만만치가 않죠. 예. 들으신 얘기 좀 있으세요? 들은 얘기보다는 저희가 2개월 전에 독일에서 네. 도르트문트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3일밖에 전시를 안 했어요. 근데 전시가 끝나는 날 저희가 철수를 하고 있었는데 도르트문트 총영사가 거기에 있는 제일 총책임자를 만나고자 한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만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전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 얘기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에 절대 세울 수 없도록 자기네들은 끝까지 항의하겠다. 또 하나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 소녀상이 세워질 수 없도록 항의를 하고 다녔다. 네.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이 뭐 캐나다와 몇 군데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서로 받아서 그러한 증거가 그때 처음 이제 저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뭐 지금 뭐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남지 않으셨는데 이분들 시간 역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소녀상 외면하고 부정하는 아베 정권에게 끝으로 한 말씀씩 짤막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김석영 작가님. 진심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문제이지 일본에서는 지금 저희가 겪었듯이 표현의 자유도 없고 지금 언론의 자유 또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평화로워야지 우리도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손잡는 그런 평화로운 연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성 작가님 짤막하게. 짤막합니다. 범죄 사실 인정 그리고 법적 배상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확고히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은성, 김석영 작가님, 평화의 소녀상 작가님 오늘 뜻깊은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